안녕하세요, 엄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나모예요. 안녕하세요, 나모예요. 이거 귀엽다. 괜찮은데? 안녕하세요, 엄스예요. 이런 것도, 그런 거 머리가 좋아, 그치? 자, 저희는 지금 분당인데요. 오늘 이렇게 셋이서 어디 가고 있냐면은 오늘 남호군의 X3, BMW X3가 출고하는 날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출고되는 그 현장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정확히 어떤 차량이죠, 나모? 정확하게 X3 X라인 30D입니다. 이게 좀 길어가지고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든데. 자연스러웠어요. 예.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이동하고 있는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죠? BMW 520D 럭셔리 SE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저희가 지금 타고 이동하고 있는 이 차량이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. 무슨 기능 있죠? 반자율주행 기능. 네. 속삭이면서 얘기해야 돼요? 기능입니다. 네. 무슨 기능이라고요? 반자율주행 기능입니다. 네. BMW의 반자율주행 옵션은 두 가지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온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거든요. 뭐죠?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네. 스티어링, 휠, 조향 버튼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차량의 조향을 도와주는, 네. 어느 때는 대신도 해주는 네. 그 기능이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달려주는 기능인데, BMW G30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은 정차와 재출발까지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죠. 네. 그렇죠? 그래서 차량의 전면부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그 레이더로 앞차와의 이제 거리를 계속해서 인식하고, 그리고 이쪽 부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. 아마 두 개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. 걔가 이제 레인을 봐주고 앞 차량을 또 이제 한번 디텍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장치들을 통해서 이 차량의 조향과 그리고 속도를 유지해주는 건데, 그 기능을 활성화해 주려면은 이 왼쪽, 이 핸들의 왼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이용해야 돼요. 이 왼쪽에 있는 게 조향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 기능을 켜고 끄는 버튼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켜주게끔 되면은 가운데 핸들 모양이 나오게끔 되죠. 근데 참고로 제가 자꾸 핸들이라 그러죠. 이거 정확한 명칭은 스티어링 휠입니다. 하지만 제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계기반도 계기판이라고 안 읽고 계기반이라고 읽으려고 하는데, 이 핸들은 이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명칭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 이 계기반에 나타나게끔 되면은 이 조향 어시스트 기능이 켜졌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녹색 모양으로 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차선을 지금 인지를 얘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상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려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켜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누르게끔 되면은 지금 70km로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조향 어시스트도 켜져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앞차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악셀링과 브레이킹을 도와주게끔 됩니다. 그래서 앞차가 정차를 할 경우에는 이 차가 함께 정차를 해줘요. 네. 그리고 재출발할 때는 이 리준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재출발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. 저희가 분당 BMW 코어롱 모터스를 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. 설명하느라고. 앞으로만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지금 까먹었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어떻게 가다가 저희 끝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잘 갈 수 있겠죠? 네. 너가 어시스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뒤에 여기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. 그래. 그쪽으로 가야 되지. 해야 되는데 같이 웃고 떠들고 막. 참고로 김 팀장의 차를 제가 이제 왜 끌고 있냐면은 이 차량이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보험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뭐 리뷰하거나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잠깐 타는 거니까 그거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이 BMW 차량의 반자율주행 옵션은 이 왼쪽에 있는 버튼과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모든 BMW 차량에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내 차에 G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신형 차량인데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버튼이 많이 비어 있다 면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버튼만 없는 게 아니라
여기도 없고 저기 앞에 레이더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버튼을 어디서 사서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눌렀는데 안 된다? 예.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애프터마켓으로 요거를 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. 대신에 워런티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거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BMW의 반자율 주행 옵션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개의 버튼으로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 기능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리줌 그리고 캔슬 버튼이에요. 이건 뭐냐면은 차량이 정차했을 때 이 리줌 버튼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차량이 재출발을 할 수 있게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끔 되면은 캔슬이 돼요. 그래서 취소가 되게끔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름으로 캔슬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도 캔슬을 시켜줄 수 있어요. 그러면 리줌은 언제 쓰냐? 정차했을 때. 네. 그쵸?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한하는 거죠. 이 차량의 속도를. 그런데 이거를 한번 살짝 올렸을 경우에는 1씩 올라가요. 두 번 깊게 쭉 하게끔 되면은 10km씩 올라가요. 그래서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지금 계기판 보면은 60km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 도로가 속도 제한이 60km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은 이 차량을 리즘 버튼 눌러가지고 스타트를 이렇게 할게요. 근데 지금 30km 세팅이 돼 있으니까 조금 악셀링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올릴 건데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. 그때는 이 버튼을 위로 딱 올려주게끔 되면 60km. 이 도로의 속도 제한 60km에 딱 맞춰서 운행할 수 있게끔 바로 세팅을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끔 되면은 이 계기판 화면에 가로로 이제 세워진 이 벽돌이 개수가 달라져요. 이게 이제 차간 거리입니다. 그래서 최대는 4개, 그리고 3개, 2개, 1개인데 개인적으로는 4개를 추천을 해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앞차를 가끔씩 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 센서를 멀리까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앞차가 바로 확 꼈을 때 그때 이 차가 빨리 대응할 수가 있게끔 되죠. 그런데 이거를 너무 짧게 해놓게끔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건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그 차량 있잖아요. 올리 디스커버리. 그 차량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어요. 그런데 그 차량은 16km 이상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세팅이 16km로 돼요. 그런데 BMW 같은 경우는 최저 속도가 30km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정차하거나 이 막히는 도로에서 30km는요 생각보다 빨라요. 실제로도 앞차에 인식 못 해가지고 30km 달리는데 진짜 막 들이받을 것 같아가지고 막 브레이크 밟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유일한 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달리고 있는데 앞차를 인식해가지고 막 20km, 16km로 달리고 있었어요. 근데 중간에 저 앞차가 빠졌어. 네.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30km로 돌아가기 위해서 악셀링을 하게끔 돼요. 근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거. 네. 그때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할 거야? 정체 중인데, 그쵸? 그러한 이제 난감한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건 거고,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에는 브레이크를 꼭 밟아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이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앞차에 대한 인식률이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해요. 그거는 이제 제 기준인데 올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좀 이 차보다는 더 멀리까지 인식하는 느낌이에요. 제 생각에는 랜드로버 자체가 SUV만 만들다 보니까 SUV로 실험을 하는 거지. 네. 그냥 큰 차에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. 하다가 유턴해도 돼요. 어쨌든 저희는 지금 분당 코어롱 모터스에 거의 다 왔어요. 율동공원 근처에 위치한 그 전시장인데 지난번 영상 많이들 보셨죠? 이 뒤에 있는 나무가 BMW X3 30D 계약했었던 그 영상 아마 보셨을 텐데, 그 당시에는 사실 M 패키지였어요. 근데 M 스포츠가 아니라 X라인으로 중간에 이제 계약을 좀 바꾸고, 이유는 뻔하죠. 차가 빨리 나오니까. 예, 더 이상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. 예, 어쨌든 그래가지고 X라인을 이제 출고하게끔 됐는데,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함께 출고기를 이렇게 영상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나섰습니다. 네. 오면서 반자율 주행 옵션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봤는데, 이 영상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너무 어려워. 예, 설명하면서도 저도 힘들더라고요.
그래서 이전 영상이 만약에 온전히 잘 나갔다면 제가 다행히도 설명을 좀 잘한 건 거고, 안 나갔다면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어려워요, 이거 설명하는 게.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욕심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코로 모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호군의 차량을 출고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출고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내려서 남호의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고고고! 차 주차해 주시겠지? 오늘 여쭤보겠습니다. 한번 여쭤봐 주세요.